제가 흐름을 보니까 일단은 전세 수급부터 먼저 좋아지고 이후에 특별한 입주 물량이나 뭐나 이런 리스크가 없다라면은 매매 수급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겠죠. 더. 거래량도 더 뚝뚝 떨어지고 당연히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은 가격도 하락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메디테라님과 함께 하는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매매 수급 데이터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월 달에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한 주 한 주 진짜 중요합니다. 매주 그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수급을? 그렇죠. 수급해야 되고 제가 그리고 멤버십을 만들었어요, 이제. 아, 어떤 멤버십이에요? 유튜브 멤버십. 아, 유튜브 멤버십.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 이제 너무 중요한 시기가 왔고 또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이거를 뭐 모든 분들에게 그냥 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조금 힘들게 만든 자료라. 예,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멤버십을 그렇게 뭐 아주 비싼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매주 라이브를 하면서 시장 동향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지금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수급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매매 수급 이 차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 보면은 눈에 띄는데 제일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이세요 혹시? 쭉 올라가고 있는 충북. 예, 예, 충북. 자, 쭉 올라가는 게 뭐죠? 매매 전세가가 매매? 쭉 매매 아니고 매매하려고. 네. 전세가가 쭉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쭉 가는 걸로. 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일 지금 전국에서 높은 데가 어디예요? 충북. 근데 수치가 얼마예요? 170. 거의 170입니다. 네네. 170이라는 얘기는요. 이 숫자는 0부터 200까지 움직여요. 네네. 0부터 200. 기준선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 100보다 높으면은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예요. 100을 넘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 건. 그렇죠. 수요가 많은 거 공급보다. 그래야지 전세 수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숫자도 170이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수요가 진짜 많은 겁니다. 공급은 별로 없고. 자, 이걸 충북을 누르면 데이터가 바뀌거든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있죠. 네네. 얘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선 있죠. 네네. 얘가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수요가 확 높아지는 전세 게 수요가 매우 많이 올라가는데 전세 공급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전세가의 향방을 알려면 이제 어떤 데이터만 알면 되죠? 수급 데이터를 보면 되겠네요. 수급 중에서 전세 수급 데이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는 지금까지의 전세 상황만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미래의 전세 수급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어떤 데이터를 여기다 결합을 시키면 공급. 맞아요. 자, 지금 전세 수급이 170이면 0부터 200까지 움직이고 100보다 높으면 수요가 많은데 170이면은 지금 엄청 공급이 별로고 수요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별로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오르겠죠. 더 많이 올라가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네. 어떤 지역에 내가 전세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향후에 전세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고민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급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네. 0에서 200 사이에 100을 넘어가는 수치가 나오면 네. 높으니까 사람이 그렇죠. 많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는 사람이 많으면 근데 사람이 많은데 집도 많으면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을 텐데 사람은 많은데 90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집값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나오는 충북은 사람은 많아지는데 공급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전세가가 그렇죠. 빠르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렇죠. 걸 여기서 알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치고에 또 들어가면은 네네. 공급이랑 우리가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들어가서 충북에 우리가 입주 물량을 한번 보자고요. 네네. 공급을 보니까 어때요? 10년 정도로 볼게요. 이 정도면은 그냥 뭐 네, 나쁘진 않은 것 그냥 같은데. 그냥 보통 쏘쏘. 네네.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앞으로 충북의 전세 수급은 공급이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평소와 그러면 비슷하다. 그렇죠. 그럼 충북의 전세 수급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세를 만약 계약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될까요? 늦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충북의 데이터만 본 거잖아요. 또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게 이제 리치고에 보면 중계를 누르면
이게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 얼굴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요 리치고 마크 있죠. 네네. 붙은 분들이 있고 안 붙은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조만간 안 붙은 분들을 제가 빼려고 하고요. 일단 붙은 분들 보시면 이분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저희가 오늘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해서 부동산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우리 수급 데이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충북이면은 제가 지금 청주에 지금 서원구에 제가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 내가 훨씬 더 정교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보니까 전세 수급이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전세 공급이 될 수 있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런 데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죠. 뭐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면 혹시라도 역전세 또 나고 하면은 내 또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런 불안하죠. 그럼.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에 지금 점점점 지금 조금씩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지금 좀 꽤 있으십니다 여기저기에. 그래서 전화 이렇게 누르시면 연락처랑 다 나오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부동산 상담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매나 전세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북이 지금 제일 좋다. 자, 그러면 제일 지금 전세 시장이 안 좋은 데가 어디죠? 대구? 맨 밑에 있는. 자, 대구가 제일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대구는 요게 파란색이 공급인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빨간색이 수요인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죠. 뒤집어져 있네요. 아까랑. 네,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기가 쉽지가 않다. 전세가가 계속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불안한 거죠. 자, 그러면 리치고에 또 들어가서 공급을 한번 보시죠. 공급을 보면은 공급이 다행히도 계속 줄어드네요 이제. 그러게요. 올해가 제일 많아. 그렇죠? 올해가 공급이 많고 내년까지는 좀 있고 25년부터 공급이 확실히 줄어들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25년의 전세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는 당연히 조금 올라가겠죠. 100보다 올라가겠죠. 어쩌면 2024년 어느 지금부터 100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시장에도 드디어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매매 가격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네, 이게 매매랑 전세랑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흐름을 보니까 일단은 전세 수급부터 먼저 좋아지고 이후에 특별한 입주 물량이나 뭐나 이런 리스크가 없다라면은 매매 수급이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매매가를 자극해서 밀어 올린다라고 그렇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사실 기대하고 되게 빨리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보니까 전세 시장은 대구가 제일 안 좋다. 하지만 대구는 입주 물량이 올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거고 내년부터 조금 줄어들고 25년부터 확실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좋아질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구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거는 어떻게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금 천천히. 그래도 많이 또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최악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계약을 하면은 25년 정도에 다시 갱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5년 말. 그럼 그때는 지금 전세 가격이 어쨌든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또 내년 정도 이렇게 전세 계약 하시는 거는 크게 뭐 이상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저기 충북은 꼬리가 길잖아요. 길죠. 네. 그리고 대구는 꼬리가 짧아요. 네. 그럼 요 차이는 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요 차이는 뭐냐면 전주 대비해서 이 전 데이터에 비해서 가장 최신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 일주일 간격의 차이가 이만큼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만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충북이 요만큼 수급 데이터가 늘어났다는 맞아요. 150에서 170까지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마다 이 수급 데이터를 봐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요새 이렇게 크게 변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또 보니까 또 크게 움직인 데가 또 있죠. 세종. 위로 쭉.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자, 충북은 위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으로 갔죠. 네. 세종은 위로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 차이가 또 보이네요. 이 차이가 뭘까요? 매매가의 차이? 그렇죠. 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매매가가 상승,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하락이에요.
아, 그러면 충북은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세종은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매매가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나타나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가격은 아니고 이거는 가격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수급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데 매매 시장은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럼 다 수급으로만 판단을 수급으로만. 해야겠네요. 예. 아. 근데 결국에는 수급이 계속 그렇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결국엔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미치죠. 그러면 한 번 걸러서 가격을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요가 증가하냐, 전세 수요가 증가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흘러가는 방향으로 해서 네. 매주 데이터를 확인해야 될 게 그렇죠. 바로 이 수급 동향이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것만 봐도 한눈에 들어와요. 아, 충북은 전세 시장이 굉장히 강세고 오른쪽으로 매매 시장도 얘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눌러보면 이게 살짝 매도세 감소하고 매수 살짝 살아나는데 이거를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한 주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보니까 여전히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가 별로 없죠. 맞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여전히 아직은 그닥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보면 왼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 자, 매매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아, 늘어났네요. 공급이 매도세 파란색은 매도세가 많이 늘어났고 올라갔고 빨간색은 매수세라고 볼 수 있는데 매수세는 줄어들었고 거의 줄었는데 0이에요. 0. 그러네요. 세종이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수급 데이터에서는 이 매도세랑 네. 매수세랑 만나는 지점이 네. 이제 가격이 맞습니다. 바뀔 수 있는 지점인데 그렇죠.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사실 제가 빅데이터 나오기 전에 네.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네. 신세계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세계다. 왜냐면 저 사람이 살 네. 사람이 많은지 팔 사람이 많은지를 아는 게 네. 정말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이제 뽀뽀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이 만나면 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히 반대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들어가서 빨리 네. 사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막 되게 열광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이거 빅데이터 처음 하나 나왔을 가지고? 때. 왜냐면 이걸 다 우리가 사실 네. 일반인들은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딱 빅데이터로 나오고 나서 되게 네. 열광했었던 아하. 기억이 있어요. 네. 빅데이터는 사실 알면 알수록 흥분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돈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또.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흥분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변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유용하니까 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만나는 지점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이제 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되게 흥분도가 올라가면서 엉덩이가 들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수요 공급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데이터는 상당히 매주 보면 진짜 좋을 것 같고 변동폭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한 주 만에 이렇게 맞아요. 수치가 많이 변한다는 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23년 10월. 제가 21년 10월에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얘기했죠.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초로의 매도 찬스다. 즉 고점 중에 고점이다. 무조건 빨리 팔아라. 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팔아갖고 단기 반등하는데 또 12년 만에 만 2년 만에 지금 23년 10월에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이제 10월 말 정도면 결정이 될 거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근데 지금 10월 상황은 말. 안 좋은 쪽으로 가거든. 왜? 아니 제일 잘 나가도 지금 세종도 살 사람은 빵이고 팔 사람은 지금 매도 심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에너지가 그렇게 네. 오래 가지 못하는 그렇죠. 걸로 네. 보여지네요. 확실히. 그리고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사면 최소한 몇 년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사야 돼요? 좋을 때 사야죠. 무릎에 사야죠. 싸게 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뭐 부동산 시장 뭐 단기 반등 나온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 큰 흐름 대세를 봐야지. 아니 우리가 집을 뭐 올해 뭐 2, 3월에 바다에 샀다가 9월, 10월에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 큰 대세를 잘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대한민국 넘버원이 누구다? 그거는 제 입으로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 네, 제가 좀 잘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데이터가 솔직히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약간 본인이 아는 지역 거기만 다니는 지역만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네. 이렇게 전국을 두고 보면서 흐름을 보고 타고 가는 건 이 빅데이터가 등장한 이후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구보다 오랜 시간 연구해 오고 결과물을 잘 만든 게 김기원이죠. 자, 서울도 보시면 어때요? 서울도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네. 이제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네.
이걸로 확인을 그렇죠. 하시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팔 사람은 늘고 살 사람은 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자, 이제 10월달 데이터가 드디어 나왔는데 쫙 올라가고 있죠. 아, 그러네요. 계속 올라가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매도자 많음이 늘어나고 있고 매수자 많음, 즉 살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지겠죠. 더. 거래량도 더 뚝뚝 떨어지고 당연히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은 가격도 하락이 될 겁니다. 그렇죠. 거래가 줄면 팔고 싶은 사람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왼쪽으로 가는 데를 보세요. 전남, 그죠? 대전, 경북, 충남, 그죠? 그러게요. 왼쪽으로 가는 지역이 많고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은 별로 많지 않네요. 별로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이제 강원도. 근데 강원도도 여전히 매도자가 훨씬 많아요. 매수자보다. 그러게 만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매도세가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북도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전북도 보시면 전북도 여전히 매도세가 훨씬 더 많죠. 도대체 누가 이런 시장을 강세장이라고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진짜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1억 2억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 올 초에 산 사람이랑 최근에 산 사람이랑 가격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결정적인 또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매주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주 라이브도 진행하고 질문도 좀 받고 또 우리 가끔씩 메디테라님도 초대해서 진짜요? 같이 또 이야기도 그렇게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표님은 초보자 그 눈이 없으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제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게 저도 이제 그런 한계 오류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 전문가의 오류.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저를 만나면서 신세계를 눈을 뜨셨잖아요.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구나. 네. 아니 근데 우리 메이테라님도 한 1년 저한테 훈련 받으시면 완전 고수가 되실 그때 초심 잃으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우리 메이테라님 설 자리가 또 없어지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제가 부족한 걸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에 항상 알고도 모른 척. 아닙니다. 네, 알고도 모른 척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자, 경기도도 한번 볼게요. 자, 경기도도 어때요? 매도세가 조금 올라갔네요. 올라가고 매수는 들었다.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매매 수급이 지금 줄고 9월 있는. 초에 고점 찍고 매매 수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인천 볼까요? 인천도 어때요? 다시 매도세 증가하고 매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전세는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또 지금 또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그러네요. 네. 최근에 조금 만났다가 전세 수요는 줄고 그렇죠. 공급도 약간 주는 식으로 해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인천의 공급 물량 한번 보시죠. 사실 인천은 공급 물량 많아서 힘들다라고 되게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네, 인천. 근데 24년부터는 어때요? 공급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22년, 23년에는 저 위에 가 있는데 맞아요. 24년, 25년이 좀 내려와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인천의 전세 수급은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경기 침체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 10년물 지금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5% 턱 밑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시중 금리가 이렇게 계속 더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인하는 저 멀리 간 건가요? 이제 안녕이죠. 그리고 제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다 뭐라 그러냐.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 완전히 대세가 완전 판이 바뀌었다. 근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예요? 전부 다 금리가 대세 하락하는 이 구간은 그 환상에 갇혀가지고 아직도 맨날 옛날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지금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정말 많이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아마 도태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흐름에 잘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최근에도 이 하워드 막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도 진짜 꼭 보는 그 엄청난 전문가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얘기를 했죠. 세상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저물가 끝나고 고물가 그리고 이런 시대가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오래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서 부동산 투자도 맞춤 내집장만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사실 궁금한 게 또 하나 떠올랐거든요. 이 충북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전세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면서 네. 매매를 원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난 게 충북인데 네. 충북에 전세 구하시는 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북에 사는 사람들은 충북이 그래? 그런데 충북에도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청주도 있고 청주 그렇죠. 안에서도 구가 또 여러 개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충북에서 제일 네. 그러면 전세수가 늘어난 데는 어딘가 조금 세밀하게 볼 수 있을까요? 전세 수급을 세밀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청주시죠. 네네. 네, 충북의 대표 도시가 이제 우리가 청주인데 청주에 투자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자, 청주의 흥덕구. 자, 눌러보면 여기 네네. 거래에 들어가서 네네. 전세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는 전세 거래량이고요. 이 선은 전세 매물이에요. 근데 전세 매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흥덕구가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거래량은 올라갔다가 조금 요새 조금 줄었네요. 그래도 그래도 이것도 신고가 다 안 됐겠죠. 그렇죠. 9월은 아직 9월, 안 10월 됐죠. 아직 다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8월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월 되게 요때보다는 지금 많잖아요, 되게. 그렇죠. 늘어났죠. 예. 거래는 많은데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이거를 소원구 볼까요? 소원구도 거래 들어가서 전세를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계속 줄어들죠. 거래량 많은데. 그러네요. 네, 이거를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뭐 사직동을 내가 보고 싶다. 돈까지도 나와요? 네, 돈까지도 나오죠. 거래 들어가면 전세 보면. 네. 그러면 우리가 수급 데이터로 지역의 기본적인 흐름을 본 다음에 구별로 동별로 전세 거래량과 전세 매물량을 보면서 추후에 전세가 더 빨리 올라갈 건지 얼마나 부족한지 적은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무료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실은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이 데이터를 보면 좋지만 사실 요새 역전세로 고생하시는 다주택자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되게 노심초사하실 텐데 앞으로 전세가가 어떻게 될겠다 미리 준비를 하려면 이런 데이터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치고에 들어가서 지역 클릭하고 거래해서 이 전세 보시면 너무 좋죠. 얘는 내려와서 바닥을 끌고 있네요. 모충동. 야, 이때는 이렇게 매물이 많았는데 매물이 다 지금 소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깔렸네요. 바닥에 완전 깔려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추후에 전세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향방을 보면서 좀 대비를 하셔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요 이제 파라조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좀 고치고 있는데 여기다가 내 매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매물. 그렇죠. 이제 자금 운영을 위해서 좀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갈아타기 하려면 또 기존의 집을 팔아야 되니까. 매매든 전세든 내가 매물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전세도? 네, 전세도. 그래서 내 매물도 좀 올리고 근데 내가 매물을 또 찾고 싶다. 이것도 또 여기에서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부동산 거래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뭐 불편한 이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저는 워낙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준중개사 자격증은 없다 뿐이지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막 개업하신 분들이 계시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보면 하물며 이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 자체도 뭐 생략하거나 그런 것들을 투명하지 않게 좀 빼먹고 급하니까 막 서류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챙겨드려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통 매물을 내놓는 게 뭐 저희가 이제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도 지금 매물 올릴 수 있게 지금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중개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중개사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렇게 올리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매물을 내가 리치고에다가 내가 올려놓으면 이걸 중개사분이 여러분이 와서 나한테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올릴 때 혹시 비용이 있나요? 아니요, 당연히 없죠. 제가 물건 올리는 건 비용이 없고 왜냐하면 중개사분들이 가끔 제가 물건을 내놓는데 가끔 연락이 와요. 수강생분들이 왜 내 물건을 네이버에 안 올라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바로 올리면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저는 되게 불편한 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전세로 내놨다가 이걸 월세로 바꿀까?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도 뭐 예를 들어 3억을 했다가 2억 9천 받을까? 뭐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이게 또 자칫 내가 연락처가 이게 되면 또 연락처를 공유를 또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어떻게 됐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소통하는 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어차피 내 매물 관리해서 내가 전세로 3억에 내놨다. 마음 바뀌어? 그럼 2억 9천원 내가 바꾸면 그 바뀐 정보가 바로 그 중개사한테 바로 가서 중개사는 고객이 이렇게 마음을 바꿨구나. 이런 것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이런 중개 쪽은 아직은 기능이 저희가 다 구현을 못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또 좋은 그렇죠.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마지막 팁을 또 하나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드릴 텐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투자를 한다라면 어디에 해야 될까요? 내년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매매 수요는 증가하고 전세가는 올라가는 지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라면은 일단은 전세 수급이 탄탄한 지역을 볼 겁니다. 150 이상? 140 이상. 140 일단은 지금은 120만 넘어도 돼요. 너무 120? 내려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가 저기 하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여기서도 보시 20이 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20이어도 순식간에 14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을 요 위에 그렇게 보면 뭐 충남, 서울, 제주, 경북, 대전, 전북, 강원, 충북, 전남. 자, 이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들은 전세 수급이 계속 좋아지겠죠. 그렇죠. 전세 수급이 계속 좋아지니까 가격은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라면 매매 시장도 다시 밀어올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지역 고를 때도 저는 일단 전세 수급이 안 좋은 지역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구, 부산, 인천은 아예 안 봐요. 지금은 볼 필요 없다. 지금은. 왜냐하면 전세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매매 시장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맞아요. 또 실수요가 탄탄하지 않은 지역은 불안불안하거든요.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일단은 전세 수급이 좀 높으면서 입주 물량이 없는 그런 지역들을 좀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또 이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 매매 전세 이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 할까요? 구독, 좋아요. 네,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